촬영이 필요 없겠죠? 6번 문제부터 할게요. 가솔린 엔진에서 완전 연소 시 배출되는 연소가스 중 탄력 비율로 가장 많은 가스는 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 연소 시에 배출되는 거예요. 혹시 불완전 연소하고 완전 연소의 차이점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전 산소가 충분할 때 완전 연소 산소 저요 예스. 일단 연소가스는 그 자동차 엔진 기초의 빨간색의 정보를 좀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고체 및 액체 연료가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가스는 CO2, H2O, SO2, O2, N2로 구성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불완전 연소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CO2는 이산화탄소로 불리면서 호흡 연소 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가스고요. H2O는 물이에요. 자동차 뿜뿜역에서 막 물이 졸졸 새는 걸 도로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완전 연소시간.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엔진에서 완전 연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차에서만 물이 이렇게 졸졸 샌다고 해요. 그래서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나 진짜 관리가 잘 된 차에서만 이렇게 똥구멍에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SO2는 이산화황이라고 불리는데요. 연소가스 안에서는 되게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기 중으로 그대로 나가게 되면 수증기하고 섞여서 황산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돼서 비가 올 때 산성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O2는 산소예요. 물질이 연소하거나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거고요. N2는 질소예요. 과자 안에 잔뜩 들어있는 건데요.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거의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에서는 이 특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고온 고열대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녹수로 변합니다. 그러면 연소가스 구성성분의 체력 비율 한번 그래프로 볼게요. 이 파란 부분이 이제 N2 질소가 되는 부분인데요. 혹시 질소가 연소가스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질소가 공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질소는 그 N 분자 두 개가 이렇게 강하게 결합을 해있는 상태로 안정해서 존재하는데요. 그 결합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다른 물질에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소 중에서도 다른 놈들은 이제 산소나 탄소, 수소 이런 놈들은 다 서로 섞이거나 반응을 하는데 N2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가솔린 엔진에서 완전 연소시 배출되는 연소가스 중 최적 비율로 가장 많은 가스는? 저요 이름을 못 외웠는데 그게 동원 나요. 네, 답은? 질소가 되는 발표자가 겁니다. 동원이 왜 이렇게 좋아해? 이거 좀 머리가 좀 전에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차례를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가 아니라 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배기가스 제순환 장치는 주로 어떤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까요? 혹시 다 지금 저요 나요. 네, 질소산화물 다른 말로 하면 녹수가 되는 거죠. 누가 맞춘 거야 방금? 네 저기 김철원 차라리 일단 녹수가 뭔지 한번 볼까요? 녹수의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풀어서 보자면 N은 질소를 뜻하고 O는 산소, X는 이제 그 안에 숫자가 들어간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O3가 오존이니까. 그럼 질소산화물의 종류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산화질소예요. 질소 하나,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놈이 이제 사람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근육을 팽창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여기는 망고가 아니라서. 다음이 이산화질소예요. 적발성의 독성 물질입니다. 다음은 N2O, 아산화질소인데요. 혹시 캡슐라이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부스터가 N2O, 아산화질소인데요. 셀감이 산소에 들어있을 때보다 아산화질소에 있을 때 좀 더 잘 탄다고 해요. 그리고 이놈은 좀 향도 되게 좋고 단맛이 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놈이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일산화탄소보다 20배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엔 N2O3 삼산화이질소인데요.
이놈을 이제 이놈은 일단 진청색을 띠고 있는 물질인데요. 가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으로 뚝 갈라져서 산화질소하고 이산화질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사산화이질소하고 오산화이질소인데요. 얘네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산화제예요. 부식작용을 되게 세게 일으키는 애고요. 주로 로켓 같은 데 들어가는 이제 산화제로 쓰이게 됩니다. 맞다. 그리고 얘네 둘도 마찬가지로 가열했을 때 갈라져서 이산화질소를 방출하게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저희가 이제 차키를 꽂아서 시동을 건 순간부터 실린더에는 그 혼합기가 들어가고 화학이나 압축열로 인해서 계속 폭발을 일으키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실린더는 점점 가열이 되게 되겠죠. 원래 질소라는 놈은 이제 N분자 두 마리가 이제 세게 결합돼서 있는 놈인데 이놈들이 이제 가열이 되게 되면 서로 떨어지거나 다른 놈들이랑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질소 산화물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EGR이라는 거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일단 이 그림에 이제 터보차저를 사용하고 터보차저랑 EGR이 들어있는 그 디젤 엔진의 그림을 이제 간단하게 묘사한 건데요. 일단 이 터보차저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디젤 엔진에서 이제 디젤 연료랑 섞여서 계속 폭발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디젤 엔진이 어느 정도 가열되게 되면 일단 이 인터쿨러에서는 이제 터보차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식히죠. 1차적으로 식히고요. 그 EGR 인테이크 스로틀에서는 이 열리는 정도가 조절이 되면서 새로 들어오는 신기의 양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EGR 밸브에서는 배기가스를 일부를 받아들여서 EGR 쿨러로 들어가서 살짝 식힌 다음에 그 새로 들어온 공기하고 섞어서 다시 디젤로 보내서 연소를 방해시키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디젤 엔진이 떨어지고 질소 산화물의 발생도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질소 산화물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네. EGR 밸브를 사용하면은 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단 이 배기가스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흡기 밸브 쪽에 자꾸 카본이 누적되게 돼요. 그래서 디젤 엔진이나 GDI 엔진은 관리가 까다롭다고 해요. 오, 똑똑해. 말 잘했어. 오, 무슨 박수. 여기 애들이 제일 똑부러지게 대답했다. 교수님 저 하나 더 줘요. 잠으로 봤잖아요. 됐거든. 진짜 대답 잘했어. 아주 똑부러지나 잘했네. 좀 전에 터보차저 나왔었죠? 그 터보차저가 가급기의 한 종류가 되는 건데요. 디젤 엔진에서 가급기의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사용 목적이에요. 여기서 물어보는 사용 효과가 아니라서 자동차에 무언가를 사용하는 목적은 분명 페널티를 얻기 위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하면서 말하면 교수님한테 해당했죠. 일단 가급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 온달라면 이놈은 슈퍼차저라고 부르는 놈이고요. 이놈은 이제 터보차저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슈퍼차저는 일단 가볍게 역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래 공기는 항상 그 흡기구를 통해서 차가 달리면서 바람의 부분을 그대로 들여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속기는 이제 거기다 팬을 돌려가지고 공기가 들어오는 걸 더 압력을 세게 해가지고 더 많은 공기가 엔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슈퍼차저라는 친구는 터빈을 돌리는 것을 엔진에 이제 벨트 같은 수단으로 묶어가지고 동력을 받게 해서 팬을 돌리는 거고요. 터보차저는 공기가 일단 들어와서 다시 배기가스가 돼서 나갈 때 이 배기가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차저에서 이제 엔진의 힘을 빌려 쓰는 게 영 마음이 천천히 해. 말이 급해서 그래. 마음이 급해서 그래. 천천히 해. 괜찮으니까. 천천히 해. 천천히. 점점 말이 빨라지고 있는 거 알아? 너? 잘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 일단 슈퍼차저의 경우에는 엔진의 힘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속 주행에서는 이제 좀 적합한 형태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고속 주행에 가면 터보차저에 비해서 점점 흡기량이 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터보차저의 경우에는 배기가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흡기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끔씩 영화 같은 데서나 보면 막 코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달아놓잖아요. 이게 바로 가극기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런 머슬카 종류에 들어가는 터보 차저, 가극기의 경우에는 터보 차저보다는 슈퍼 차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터보 차저는 구조가 되게 복잡하고 내구성이 많이 떨어져요. 크기도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차에다 개조하듯이 붙이기에는 많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냥 개조가 편하고 값도 싸면서 튼튼한 슈퍼 차저를 많이 이용합니다. 일단 바보스피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압축 온도 상승으로 차파 지연 기간이 감소한다는 장점이고요. 공기를 고압으로 엔진으로 보내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많이 좀 뜨거워진 상태로 엔진에 공급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엔진의 차파, 그러니까 불이 붙는 그 지연 시간이 많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였습니다. 최적 효율의 증가로 평균 유효 압력과 회전력이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최적 효율이라는 것은 이제 엔진에 들어오는 공기의 양에다가 그 피스톤 머리의 넓이하고 그 상사점하고 하사점의 길이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피를 가지고 이제 총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나눈 건데요. 최적 효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엔진 실린더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엔진에 공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터지는 힘이 세지겠죠. 유효 압력이라는 것은 이제 실린더 안에서 폭발이 일어날 때 생기는 압력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매 폭발마다 똑같은 압력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압력들을 다 평균으로 해가지고 평균 유효 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평균 유효 압력이 세졌으니까 회전하는 힘도 세지겠죠. 덕분에 연료 소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옅은 고지대에서도 엔진의 출력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공기가 옅더라도 이제 과급기로 공기를 더 많이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이 따로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엔진의 출력이 35%에서 40% 증가하고요. 일단 엔진에 무언가를 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엔진의 중력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가급기의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최적 효율이 떨어진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8번인데요. 자동차 엔진의 클램프 축 베어링에 대한 주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일단 그 베어링이라는 게가 뭐 하는 건지 설명드릴 건데요. 베어링이라는 것은 하나의 회전축하고 그 회전축을 받치고 있는 축의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볼 베어링처럼 사이에 구슬을 넣어서 마찰력을 줄이거나 롤러나 아니면 니들 롤러를 넣어서 그 버티는 힘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슬라이드 베어링이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크랭크 축 베어링에 들어가는 슬라이드 베어링이라는 친구예요. 이 회전축하고 이 지지축 사이에 이렇게 윤활유를 채워 넣어가지고 고리 사이에 전동체를 안 넣은 상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일단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더 무거운 무게도 잘 버틸 수 있고요. 고속 회전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중을 잘 버티고 윤활유가 어느 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크게 변하게 되고요. 고속 회전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랭크 축 베어링은 이제 그 커넥팅 로드의 구멍하고 크랭크 축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생긴 새는 이제 오일 구멍을 통해서 윤활유가 들어오고 오일 구멍을 통해서 이제 베어링 전체에 윤활유가 발라져서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크랭크 축 베어링의 조건인데요. 일단 부하 부담 능력. 베어링에는 계속 커다란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내피로성, 그러니까 이 부하가 한 번만 딱 주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크랭크는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부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에 견뎌서 변형이나 이제 크랙 같은 거를 방지하는 힘이고요. 수능성,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그런 거에 잘 따라가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수능성이 부족하게 된다면 어디가 살짝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해서 변형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 그냥 베어링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매입성은 이제 베어링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냥 베어링에다가 묻어버리는 형식 능력인데요.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베어링이 매입성이 전혀 없어서 그대로 굴러가게 된다면 베어링에 이제 마멸이 심하겠죠. 근데 매입성이 있어가지고 이 이물질이 그냥 베어링 속에 파묻혀버리게 되면 마멸이나 그런 걸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식성, 부식을 방지하는 성질이고요. 마멸에 버티는 능력입니다. 그럼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 쪽 베어링에 대한 구기 조건으로 틀린 것은 내피로성이 따를 것. 정답은 Y입니다. 질문은 야, 니네 지금 책 보고 문제 맞추는 거 아니야? 응? 방금 영어 책도 봤는데. 와, 나는 진짜 야, A반은 잠깐만. A반은 책 딱 덮고 진짜 살벌하게 해. 니네처럼 이렇게 안 해. 진짜 살벌하게 들고는. 근데 책 펴놓고 문제 맞추면 양심이 없지 않냐? 그건 좀 풀이를 보는 거야 뭐라고 안 하겠는데 문제를 맞추는데 그거 보고 답은 누가 말 못해. 지금 손 드는 족족이 다 정답 맞히고 있잖아. 응? 인정 안 해줘 나. 해 찬호야. 네,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LPG 엔진에서 액체를 기체로 변화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이라고 있는데요. 먼저 솔레노이드 스위치부터 볼게요. 솔레노이드 스위치는 이제 스타팅 모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키를 이제 돌려가지고 스위치를 넣었을 때 이제 솔레노이드 코일에 전류 흐름이 되면 기어 마무리. 이제 시프트 레버가 당겨지면서 이 스타트 스타트 모터에 있는 기어랑 링 기어가 맞물리게 돼요. 이렇게 물리면서 이쪽은 당겨지고 이쪽은 밀어지게 되면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헤매는 거지? 뭐 피니언 기어가 나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아니요. 레버에 의해서 오버클리닝 장치잖아. 저기 피니언 기어가 물려 있는 게. 기어랑 링 기어랑 어울려요. 건물에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 설명 잘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셌던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마그네틱? 마그네틱 솔레노이드? 마그네틱 말하는 거야? 뭐랄까요? 이 부분이 밀리게 되면 B 단자하고 N 단자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그네틱. 마그네틱이에요. 진짜 네.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모터가 돌아가면서 스타팅 모터가 진짜 빨리. 플라이휠을 돌리게 됩니다. 그 마그네틱이야. 마그네틱이라고 우리 엔단자로. 동영상 보세요. 네, 이게 스타팅 모터고요. 이 위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 솔레노이드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잘 쳐. 마그네틱 스위치야. 그게. 이 코일 작동하면서 마그네틱이 뭐야? 자석이 되면 잡아 당기는 거잖아. 저 코일. 전기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석에는 자성이. 전류가 흐르게 될 거 아니야. 강한 자석이 될 거 아니야. 더 강한 자석이. 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스프링을 잡아 당기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를. 그리고 시소의 원리로 인해서 어떻게 지렛대로. 밀어버리는 거지. 앞에 반대편은. 다음은 이제 베이퍼라이저에 대해 알아보고요. 베이퍼라이저를 이제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요. 그 LPG가 담겨있는 본벨에서 이제 강한 압력으로 LPG를 받아가지고 이제 감압 작용을 통해서 기체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액체인 LPG가 기체로 바뀌면 주변의 열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밸브가 죄다 얼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가 흐르게 되면서 이 베이퍼라이저를 살짝 덮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본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냥 본배는 그냥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여기 나온 가스통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LPG 차에 들어가는 본배는 이제 그
안에 가스의 상태를 보여주는 각종 표시기하고 액기상 밸브하고 충전용 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상 솔레노이드 밸브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액상 솔레노이드 밸브하고 기상 솔레노이드가 붙어 있는 형태로 있는데요. 기상 솔레노이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LPG 차량에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는 엔진이랑 기관들이 많이 차가운 상태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액체 상태의 LPG를 그대로 보냈다가는 이제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기체 상태로 먼저 보내가지고 먼저 기관이 굴러가서 이제 어느 정도 가열이 되면 이제 액체 상태로 LPG를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10번 문제 한번 다 라. 4번이래 4번. 네, 정답은 베이퍼라이저. 나번이래. 그러니까 기상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이제 엔진이 차가울 때 기체 상태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베이퍼라이저는 이제 액체 상태의 LPG를 받아서 이제 기체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하네요.